누리텔레콤은 22년여의 업력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틸리티, 제조, 에너지,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최적의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누리텔레콤은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격 검침 시스템 AMI를 개발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온라인 선굴식 AMI 시스템을 개발해 2013년 가나로부터 첫 수주를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라크 등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리텔레콤은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718억 원 급증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누리텔레콤의 AMI 사업이 점차 아프리카에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동과 유럽에서도 AMI에 대한 투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누리텔레콤의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누리비스타도 대만과 중국 업체 등의 시제품 공급을 시작해 누리텔레콤의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쟁 업체보다 한 발 앞선 기술력과 다양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IT 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 누리텔레콤. 21번째 탐방기업 누리텔레콤, 지금 시작합니다. 탐방노트입니다. IBK 투자증권 이양중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IBK 투자증권에서 어떤 분야 담당하시나요? 현재 이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스몰캡 기업 중에서 최근에 탐방해주신 기업 소개 오늘 가지고 와주셨네요. 누리텔레콤, 네. 먼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누리텔레콤은 그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기술인 AMI, 지능형 검침 인프라의 국내 선도 업체입니다. AMI는 가스나 전기, 수도 사용량 등을 측정해주는 계량기에다가 통신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더해서 과거처럼 이제 검침원이 집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검침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누리텔레콤의 매출 비중은 AMI가 65%, 오토 아이디가 25% 수준입니다. 오토 아이디는 바코드나 아니면 주파수를 이용한 RFID 기술을 응용해서 그 공장 자동화 및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이고요. 사람이 직접 물건을 세는 대신에 바코드를 찍어서 재고 관리 등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I는 특성상 이제 실제로 구축한 경험이 바탕이 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리텔레콤은 국내 AMI 선도업체로서 국내 산업용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점유율은 낮지만 17개국 100만 호의 AMI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한때 주식시장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테마를 형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잠잠하긴 하지만 이 누리텔레콤이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기술 AMI 가지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오토 아이디라는 쪽 매출도 뭐 25%면은 뭐 4분의 1 정도니까 꽤 적지 않은 그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토 아이디 같은 경우는 어떤 자동화 설비와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요, 그냥 네. 하드웨어인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바코드를 인식해주고 네. 이제 그 바코드를 인식한 그 물건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체계화 시켜가지고 네. 이제 사용자가 그 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류 자동화 솔루션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뭔지 개념 설명 좀 해주세요. 스마트 그리드란 이제 기존의 전력망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기존 전력망은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판매의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단방향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그 정보 기술을 접목해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게 해주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생활에 사실 느끼지 못하지만 직접 들어와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왜 필요할까요, 이 기술이? 일단 그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이제 전력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력 시스템은 그 예상되는 수요를 계산하고 이보다 10에서 15% 정도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는 물론 이제 각종 발전 설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버려지는 전기가 많아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양방향 실시간 정보를 통해서 소비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걸 통해 에너지 효율 최적화가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이제 뭐 최대 전력량을 유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남는 전력을 양수 발전에 사용하여 버리는 전기를 줄일 수도 있고요. 이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블랙아웃 이야기가 나오는 여름철이 되면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기대를 좀 안 해 보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많으실 것 같고, 어쨌든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크게 보면 뭐 빅데이터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효율적인 효율화 과정에서 좀 필요한 기술인데요. 앞서서 보니까 AMI라는 그것이 뭐 가나 쪽으로도 좀 수출이 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좀 보여지던데, 그러면 국가별로 스마트 그리드 도입 목적과 또 도입이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국가별로 이제 도입 목적 및 도입 시기가 다릅니다. 먼저 도입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노후화된 전력 설비 교체 및 이제 녹색 성장을 위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재정난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 도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제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신규 발전소 건설보다는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요금 미납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옆집에 전기를 훔쳐 쓰는 이런 도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텔레콤에 이런 선불식 AMI에 대한 수요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예, 선불식 AMI는 어. 이제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핸드폰을 충전해서 쓰듯이 먼저 돈을 내고 충전한 만큼 사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한 게 다 사용되면은 이제 뭐 그냥 자동으로 끊어지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중동은 이제 유가가 이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신규 발전소 건설보다는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 시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2020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되면은 네네. 스마트 그리드가 현재 전력망 대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 시대와 함께 네. 스마트 그리드 시대도 열리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우리나라 뭐 미국, 유럽, 일본은 도입 중이고, 뭐 중동에 오일머니를 벌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프리카는 특이하게 이 첨단 기술이 먼저 지금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리텔레콤의 이 AMI 기술력 이 어느 정도이고 또 경쟁사는 어느 정도인지 점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AMI의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그렇게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기관망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축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이제 그게 바탕이 되어서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높은 검침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리텔레콤은 1998년에 국내 최초로 AM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용 시장에서 그런 선발 업체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글로벌로도 17개국에 걸쳐 100만 호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는 향후 누리텔레콤의 AMI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로 보자면은 사실 누리텔레콤의 점유율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글로벌 주요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뭐 지멘스, 아이트론, 뭐 실버스트림 네트워크스 등이 있는데요. 이게 대기업들입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25불 정도가 되고 아이트론은 14억 불, 실버스트림 네트워크스는 한 6.8억 불 정도로 누리텔레콤보다 이제 큽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누리텔레콤이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해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네. 어쨌든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이제 성장 초입에 있고 그런 만큼 앞으로 네. 누리텔레콤에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MI가 생각보다 뭐 기술력이 요하는 그런 작업들은 아니군요. 네, 레퍼런스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어떻게 수주를 했고 어디에 수주를 했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실제로 잘 가동이 되고 네, 검침률이 네. 높은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피드백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1분기 실적 리뷰 좀 해볼게요. 그리고 6월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6월 주가가 뭐 고점으로 보면은 100% 넘게까지 올랐다가 뭐 지금도 많은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6월 이후 주가가 한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분기 호실적 그리고 향후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실제로 누리텔레콤의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124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으로요. 영업이익률 24%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9%, 3,688%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영업이익 30억 원은 지난 2014년 누리텔레콤이 기록한 연간 영업이익 13억 원의 2배가 넘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 가나로부터 수주받은 선불식 AMI 4만 호의 이제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이 1분기 영업이익률이 24%인데 2013년과 2014년의 영업이익률이 3에서 6% 사이고요. 네. 심지어 매출이 124억 원으로 단 1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지난해 4분기는 영업이익률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예. 네. 왜 그런 거죠? 그 선불식 AMI는 기본적으로 뭐 많은 기능이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전기 차단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주는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개발비 성격으로 좀 가격을 높게 받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래서 누리텔레콤 올해 실적 전망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좀 짚어주시는 게 사실 좋을까요? 올해 실적보다는요, 뭐 장기적인 전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실적은 좋습니까? 올해 실적은 확실히 지난해보다 좋아지고요. 네. 영업이익률도 별도 기준으로는 세 자릿수, 연결 기준으로는 그 두 자릿수 후반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성장성은요? 네, 성장성은 일단 그 지난해 가나로부터 4만 호의 선불식 AMI 수주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남아공으로부터 10만 호의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선불식 AMI 도입 이후에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요금 미납 및 이런 도전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등 시스템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향후 가나,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누리텔레콤이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주요 해외 사업은 네. 노르웨이의 75만 호, 그리고 이집트 100만 호, 뭐 파키스탄 200만 호를 비롯해서 총 630만 호 수준이고요. 지난해 이제 4만 호를 수주받은 가나로부터 가나한테 이제 50만 호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노르웨이와 가나에서 그 희소식이 들려온다면은 누리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간 최소 1,000억 원 수준의 매출이 베이스로 발생하고 추가 수주 여부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실적도 가능한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을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주 추이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스마트 그리드가 전 세계적으로 개화되는 단계다라고 네. 하셨던 부분을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수주 추이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누리텔레콤의 현재 PER 상황과 또 목표 주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간단하게 의견을 정리해드리자면요. 예. 지금 누리텔레콤의 시가총액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이 한 18배 수준입니다. 회사의 뭐 턴어라운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으로 인한 향후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15배 이상의 PE 멀티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네. 주가는 적정 수준이고요. 그러나 이제 노르웨이와 가나에서 희소식이 들려올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매출이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 수준 가능한 회사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 멀티플 상향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멀티플이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성장 잠재력이 숨어 있는 또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또 짚어봤던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방노트 누리텔레콤이었습니다.